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오늘이 설날인데 한번 봐주시오. 떡국이라도 먹게. 설 세고나와 함께 자진 출두하겠소. 마을 공동체가 보증하겠소. 여러분, 안녕하세요. 긴 겨울밤 창밖에 찬 바람 소리가 정겹게 느껴지는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촉촉하게 적셔줄 이야기 한 자락 들고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문득 뒤돌아보면 세상이 지금처럼 각박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법이나 원칙의 잣대보다 사람이라는 이름의 온기가 먼저였던 때 말이죠. 그 시절엔 이웃집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면 우리 집 밥상에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 같았고 누군가의 눈물은 곧 우리 모두의 슬픔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차가운 눈발이 마을 길을 하얗게 덮었던 1974년 겨울 전라남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원칙과 법이 사람의 마음과 맞부딪혔을 때 한 공동체가 선택한 용기와 믿음의 순간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을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누군가를 감싸주고 그 믿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시절의 풍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본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본 사연 시작합니다. 투박한 손을 맞잡으며 나누었던 뜨거운 정과 믿음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74년 음력 섣달금음을 코앞에 둔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은 온통 설레는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굴뚝마다 하얀 연기가 몽글몽글 피어오르고 집집마다 떡을 찌고 전을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좁은 골목길을 따라 진동했지요. 그 시절 시골 마을의 섣달금음이란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안악들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정담을 나누며 떡을 빚었고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하얀 눈을 굴리며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뛰어놀았습니다. 사랑방에선 동네 어른들이 담뱃대를 물고 한 해를 정리하며 덕담을 주고받았지요. 올해도 무탈하게 지나갔구먼.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 그려, 우리 마을에 경사가 많았으면 좋겠어. 금년 농사는 풍년이 되어 큰 돈 만져보면.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서는 도시로 일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하나둘 선물 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된 도시 생활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고향 땅을 밟는 발걸음만큼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러 따뜻한 아랫목을 찾아 그리고 어머니 손맛이 그리워 돌아온 것이지요. 평화롭기만 하던 이 마을에 해걸음 무렵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김씨네 외아들 철수였습니다. 26의 나이에 서울 공장에서 일하던 이 청년은 어릴 적부터 참 착하고 성실해서 마을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했던 젊은이였지요. 철수 그 녀석 참 심성이 곱디고 와. 길에서 어른 만나면 꼭 허리 굽혀 인사하더만. 맞아, 공부도 잘해서 중학교까지 나왔잖여. 우리 마을에서 배운 사람이여. 하지만 이번에 돌아온 철수의 모습은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어둡고 수척해 보였습니다. 전에는 힘차게 내딛던 발걸음도 이번엔 무겁기만 했고 환하게 웃으며 이웃들께 인사하던 그가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구멍가게 앞을 지날 때도 늘 반갑게 불러 세우던 가게 주인 할머니의 목소리에도 철수는 그저 고개만 살짝 숙이고는 급히 지나쳐버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의 양손에는 선물꾸러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집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마루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하던 일을 내려놓고 달려왔지요.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자식을 키운 어머니의 직감이었을까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철수야, 얼굴이 왜 이리 반쪽이 됐노? 뭔 일 있었냐? 서울살이가 그리 고되더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차마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고향 공기가 그리워서 좀 일찍 내려왔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어여 들어와라. 따뜻한 밥 차려줄게. 추운 날씨에 고생 많았구나.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철수는 며칠 전 서울 공장에서 큰 사고를 쳤습니다. 술자리 끝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선배가 술에 취해 철수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야, 시골놈 주제에 어딜 넘보냐. 너희 같은 것들이 서울 와서 밥이나 먹고 살 수 있는 게 어디냐. 그것도 모자라 철수의 부모님과 고향을 모욕하는 말까지 쏟아냈습니다. 평소라면 꾹 참고 넘어갔을 철수였지만 그날따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서울에서 온갖 서름을 참아가며 일하는데 자신의 뿌리까지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철수는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상대방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공장 동료들이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철수는 곧 경찰이 찾아올 거라는 두려움에 떨며 일단 부모님 얼굴이라도 뵙고 설이라도 함께 새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도망치듯 고향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지만 철수는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믿고 서울로 보내준 부모님께 그리고 자랑스러워했던 마을, 어른들께 자신에 대한 큰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이 범죄자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작은 골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찬 바람이 휘몰아치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쓸쓸하게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너무나 미어지는 밤이었습니다. 좁은 시골 동네에서 비밀이란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철수가 서울에서 사고를 치고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 내려왔다는 소문은 찬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구멍가게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슬쩍 귀띔했고 그 소문은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빨래터에서 설날을 준비하기 위해 묵은 빨래를 하던 안악들이 입을 통해 온 마을로 번져나갔지요. 소문이란 게 그렇습니다. 전해지는 과정에서 점점 부풀려지고 사실보다 훨씬 심각하게 왜곡되기도 하는 법이지요. 철수가 서울서 사람을 때렸다더라. 아이고, 그 착한 애가 무슨 일이여. 경찰이 곧 내려온다던데. 우리 마을에 경찰차가 들어오면 큰일이제. 저녁때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사랑방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담뱃대를 물고 말없이 연기만 뿜어내는 이들도 있었고 작은 목소리로 웅성거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범죄자를 숨겨주면 우리 마을 전체가 망신이여. 당장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가? 그려, 법이 무서운 법인디. 괜히 우리까지 연루되면 어쩌려고. 철수 때문에 마을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니가? 날 선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의 명예가 더러워질까봐 걱정하는 이들의 불안감이 사랑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는 당장 철수를 마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는 경찰에 직접 신고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온 어른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배 연기 너머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철수가 어린 시절 얼마나 심성이 고왔는지,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어른들께 먼저 인사하던 그 밝은 모습을, 그리고 그 부모가 얼마나 정직하게 평생을 살아왔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철수네 집안은 마을에서도 손꼽히게 착실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일에 성실했고 배움은 짧았지만 경우에 밝고 험한 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는 바른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인심이 좋아 어려운 살림살이였지만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늘 먼저 손을 내밀곤 했다는 사실을 마을 분들은 알고 있었지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철수가 나쁜 짓을 했을 리 없다는 것을 오랜 이웃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마을의 한 어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설날 아니가. 설날에 자식을 새고랑 채워보내는 건 조상님께도 못할 짓이여. 또 다른 어른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법이제. 철수 그 녀석이 얼마나 착한 애인디.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법이 무서운 법이여. 신고 안 했다가 우리가 독박 쓰면 어쩌려고 그러나. 마을 전체가 범죄자 숨겼다고 욕먹으면 어쩌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대부분의 어른들은 한 가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설명절 차례를 지내려면 외아들인데 재주는 있어야 하지 않나. 설날만큼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설은 세고 보내세. 설날에 잡혀가면 조상님 보기가 너무 안쓰러우이. 그려 떡국 한 그릇은 먹여야 사람 아니가. 그렇게 마을은 철수를 당장 내보내야 한다는 의견과 그래도 명절만큼은 지켜주어야 한다는 인정 사이에서 팽팽하게 갈라져 밤새도록 술렁였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지붕 위로 무겁게 내려앉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의 근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한편 철수네 집에서는 어머니가 뜰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별 하나 없는 칠흑 같은 하늘, 찬바람만 쌩쌩 불어오는 겨울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한수를 정성스럽게 떠놓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철수만은 무사히 설을 보낼 수 있게 해주소서. 어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차가운 땅바닥에 떨어져 곧 얼어붙었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만큼은 뜨거웠습니다. 밤새 마을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마음속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이 묵직한 발걸음으로 사랑방을 찾았습니다. 60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이장은 마을의 질서도 중요했지만 한 청년의 인생과 그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 역시 가난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 막노동을 하며 온갖 멸시를 견뎌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서름을 삼켜야 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철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다시 모인 마을 어른들 앞에서 이장은 한참을 말없이 담배만 피워 물었습니다. 사랑방 안은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모두가 이장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이장이 담뱃대를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명절은 명절입니다.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랑방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이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한 세상이지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설날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긴 이유가 뭡니까? 이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설날은 새해의 시작이고 가족이 모여 조상께 인사드리는 날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설날만큼은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떡국 한 그릇은 제대로 먹여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의 말에는 단순한 동정이 아닌 오랜 세월 살아오며 체득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 지나고 자수하게 합시다. 우리가 철수를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철수가 도망이라도 친다면 이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먹으로 가슴을 탁 쳤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늙은이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겠습니다. 사랑방이 술렁였습니다. 이장이 자신의 지위와 이름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철수가 도망이라도 친다면 이장 자신이 큰 곤욕을 치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마루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른들은 한참 동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래, 이장 말이 맞네. 설은 사람 잡는 날이 아니지.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하는 거요. 그의 말에 또 다른 어른이 거들었습니다. 철수 그 녀석 어릴 적부터 봐왔는데 나쁜 놈 아니여. 분명히 사연이 있을 거요.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의 결단과 그 용기에 마을 사람들도 마음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좋소, 이장. 우리도 함께 책임지겠소. 맞아, 한 명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보증하는 거요. 철수가 도망가면 우리 모두 창피당하는 거니 다 같이 지켜보자고. 그 결정은 차가운 법의 논리보다 따뜻한 사람의 도리를 선택한 공동체의 약속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철수가 무사히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침묵으로 그를 지켜주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믿어주는 마을의 힘이었고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연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믿어주면 그 믿음에 보답하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처벌이 아니라 용서와 기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장은 그날 밤 철수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철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장님,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걱정 마시오. 우리 마을이 철수를 지켜줄 거요. 설 지나고 자수하게 합시다. 그리고 철수한테 전해주시오. 도망가지 말고 약속을 지키라고. 우리가 모두 믿고 있다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연신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가는 눈발이 하얗게 내리고 마을 곳곳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새해 첫날의 아침, 온 마을이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시간이었지요. 집집마다 떡국을 끓이는 냄새가 진동했고
아이들은 새로 지은 설빔을 입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러 다녔습니다. 평화로운 설날 아침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순의 집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철수는 새벽부터 뜰에 나와 마당을 쓸고 또 쓸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떡국을 끓이면서도 수시로 대문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오전 9시쯤이었을까요? 마을 어귀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가 멈추고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그들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형사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철수를 체포하러 온 형사들이었지요. 형사들은 마을 어귀에서 철순의 집까지 가는 길을 물으며 바쁜 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골목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차례를 준비하던 안악은 손을 멈췄고 마당을 쓸던 아이들도 빗자루를 내려놓고 쳐다보았습니다. 드디어 형사들이 철순의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서 바쁜 손놀림으로 차례상을 준비하던 철수 어머니는 형사들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김철수 씨 계십니까? 서울 종로서에서 나왔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러 온 법 집행관의 목소리였지요. 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나 형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합장하며 형사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나리님, 오늘은 설입니다. 오늘까지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일 제가 직접 데려가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떡국 한 그릇만 먹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어머니는 형사의 바짓단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한평생 누구 앞에 무릎 꿇어본 적 없던 강인한 시골 안악이 눈물로 빌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10분 이해합니다만 이건 폭행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했고 우리는 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당장 체포해서 연행해야 합니다. 제발, 설날입니다. 제발.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웃집 사람들이 하나둘 대문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자 소식을 들은 이장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의 뒤로 마을 어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두터운 인간의 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사님, 이장이 형사들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도망 안 갑니다. 설 지나면 제가 직접 경찰서까지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장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보증합니다. 제발 오늘 하루만 부모님과 마지막 떡국이라도 먹게 허락해 주십시오. 뒤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철수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마을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간절히 호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수많은 사건 현장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마을 전체가 한 목소리로 죄인을 감싸며 보증하겠다고 나선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하나가 형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철수는 착한 아이여. 어릴 적부터 봐왔는디 나쁜 짓 할래 아니여. 분명히 사연이 있을 거여. 또 다른 어른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경사님. 오늘은 설날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설날만큼은 죄인에게도 떡국을 먹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형사들의 얼굴에는 고민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두 형사는 서로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법 집행관으로서의 엄격한 원칙과 인간으로서 가슴 저미는 연민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에는 하얀 눈에 덮인 고즈넉한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 집집마다 차려진 떡국상, 그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빌고 있는 늙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는 형사가 철수를 불렀습니다. 김철수 씨, 여기에 잠깐 나오시죠. 골방에 숨어있던 철수가 떨리는 다리로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은 주먹을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철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도망갈 생각입니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설만 지내고 꼭 자수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진실했습니다. 형사는 한참 동안 철수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눈빛, 무릎 꿇고 있는 어머니, 두 손을 모아 빌고 있는 이장,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는 아이들의 모습까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찬바람만 쌩쌩 불어와 눈송이를 날렸습니다. 마침내 형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호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큰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수갑을 다시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좋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이장님과 주민분들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설 끝나고 반드시 자진 출두하십시오. 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철수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그땐 정말 가중처벌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철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장이 형사들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허리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땅에 주저앉았던 어머니는 형사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사나리 형사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예. 정말 고맙습니다. 형사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 분명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을 것입니다. 법의 엄격함이 따뜻한 인정을 만나 잠시 멈춰 선 1974년 겨울의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형사들이 마을 어귀로 사라지자 긴장이 풀린 사람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장이 철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차례를 지내게. 마을 전체가 자네를 믿었네. 그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야.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허락된 설날은 그 어떤 명절보다 슬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철수네 집 작은 방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철수. 평생 잊지 못할 설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수는 부모님 앞에 꿇어앉아 세배를 올렸습니다. 이마가 방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철없는 실수가 부모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이웃들의 믿음이 얼마나 무겁고 값진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은 없었지만 그 손길에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떡국을 떠주셨습니다. 자, 먹어라. 많이 먹어. 그 떡국은 눈물인지 국물인지 모를 만큼 짰지만 철수는 그것을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을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어른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철수를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철수야,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법이여.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란다. 약속 꼭 지켜야 해. 우리가 다 자네를 믿고 있으니께. 돌아와서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요. 포기하지 마라. 어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철수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쳐온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믿어주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철수는 혼자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고향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눈 덮인 지붕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 골목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곳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구나. 그런데 나는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했는가? 철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떳떳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설이 끝난 다음 날 새벽, 아직 어스름이 가시지 않은 시각에 철수는 작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문을 나서니 이장이 이미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철수를 경찰서까지 데려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철수는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다녀오겠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고 제 죗값 당당히 치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번엔 참았습니다. 아들이 용기 있게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러 가는데 눈물로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잘 다녀와라. 우리 아들. 꼭 건강하게 돌아와라. 철수는 이장과 함께 마을길을 내려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대문 밖으로 나와 말없이 그의 뒷모습을 배웅했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흔들어 주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여 격려를 보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약속을 지키러 가는 청년의 뒷모습은 죄인이라기보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세우려는 한 남자의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장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자네가 오늘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거야. 도망가지 않은 용기, 그게 바로 자네를 구할 거라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눈 덮인 마을길을 걸으며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여 철수는 잦은 출두를 했습니다. 형사들은 약속을 지킨 철수와 이장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오셨군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형사는 이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장님 대단하십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조사가 시작되었고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동료 공장 노동자들이 철수를 위해 용기를 내어 증언하러 온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재판에 나서기를 꺼렸을 그들이었지만 철수의 평소 착한 성품을 알고 있었고 약속을 지키고 자수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증인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판사님, 철수는 정말 착한 친구입니다. 그날 피해자가 먼저 철수의 고향을 비하하며 부모님 욕까지 퍼부었습니다. 저희도 다 들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이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피해자가 일부러 어깨를 치며 시비를 걸었고 때려봐라, 시골로마 하며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철수는 끝까지 참으려 했습니다. 세 번째 증인도 증언했습니다. 철수가 주먹을 휘두른 건 맞지만 그건 참고 참다가 터진 겁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계속 도발했고 주변 사람들도 다 말렸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가 평소에도 지방 출신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괴롭혔다는 증언, 그날도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전말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철수가 정당방위에 가까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사고를 쳤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도망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마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수했다는 점을 높이 참작되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철수는 극도의 모욕과 도발에 우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 정도 역시 경미합니다. 특히 자진 출두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만 원에 처합니다. 법정에 있던 이장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철수의 부모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징역형을 각오했던 철수에게는 믿기 힘든 판결이었습니다. 벌금을 내고 석방되던 날, 철수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고향 마을 회관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철수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장님, 마을 어른들, 그날 저를 믿어주시고 설을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철수는 진심이 담긴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떳떳하게 죗값을 치를 수 있었던 것도,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장이 허허 웃으며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발을 헛디딜 때도 있는 법이야. 하지만 도망가지 않은 내 용기가 결국 너를 살린 거라네. 이제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해보게.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철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철수야. 새 출발 응원한다. 우리가 믿었던 대로 했구나. 자랑스럽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음속 짐을 모두 내려놓은 듯한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74년에 그 청년 철수는 이제 머리가 희끗해진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로 다시 올라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요.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의 겨울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년 설날이 되면 그는 두 곳을 꼭 찾아갑니다. 첫 번째는 고향 마을입니다. 이제 많이 늙으신 이장님과 마을 어른들을 찾아뵙고 세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떡국을 먹으며 그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장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날의 떡국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허허, 자네가 약속을 지킨 게 가장 큰 거였어. 우린 그저 믿어준 것뿐이야. 두 번째는 그날 자신을 기다려주었던 서울의 그 경찰서입니다. 철수는 정성껏 준비한 떡 한 상자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그날 저를 기다려주셔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짧은 편지와 함께 떡을 전달하고 깊이 인사를 합니다. 처음 몇 년은 그날의 형사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퇴직하셔서 후배 경찰관들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경찰서 내에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1974년 설날, 마을 전체가 한 청년을 믿어주었고, 그 청년은 약속을 지켰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젊은 경찰관들은 법 집행이란 것이 단순히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것임을 배웁니다. 철수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그때 그냥 도망가면 안 됐어요? 왜 자수하셨어요? 철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마을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셨단다. 그 믿음을 저버리면 나는 평생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거야. 도망가는 건 쉬워. 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용기란다. 눈 내리던 1974년의 설날, 한 마을은 차가운 법의 잣대보다 먼저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법은 잘못을 다스리고 벌을 주지만 공동체의 따뜻한 믿음과 배려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그날 경찰관은 원칙을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 철수를 체포해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무릎 꿇고 우는 어머니를, 간절히 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그리고 떨고 있는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법을 어기자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설날 하루만큼은 인간의 도리를 지키자고,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예의를 지키자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그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약속을 지켰고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얼마나 믿어주고 있습니까? 실수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 한 번의 잘못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법과 원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을 보는 따뜻한 시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너그러운 마음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밤 곁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실수한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손을 내밀어 주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는 그 작은 배려가 평생을 살아갈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1974년 겨울, 한 마을이 보여준 용기와 믿음, 그리고 한 청년이 지킨 약속.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온기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거나 반대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순간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잠 청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해 겨울의 온기가 가득 전해지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람 냄새 나던 시절의 추억을 댓글로 들려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연은 AI 기술을 활용한 순수 창작물입니다.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